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네시스의 GV70 전기차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전체적인 외관의 모양새는 기존에 판매했던 제네시스 GV70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상 달라진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디자인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져 있는 그릴 부분, 그리고 헤드램프 부분의 전체적인 틀은 동일합니다. 대신에 전기차다 보니까 엔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역학 성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릴을 그냥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 포트까지 마련을 해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죠. 앞부분에 충전 포트가 있으면 이거 주차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충전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운전을 많이 하지만 앞에 포트가 있으면, 그리고 옆에 전기차 충전기를 갔는데 옆에 차들이 막 주차가 되어져 있으면 거기에 주차하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좁디 좁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다면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연기관 모델을 바탕으로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휠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9인치 휠이 있고 20인치 휠이 있습니다. 19인치 휠에 비해서 20인치 휠이 훨씬 예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른 점 찾기 어렵습니다. 기존 모델과 동일하고요. 후면부 역시 전체적인 틀은 전기차 모델이나 내연기관 모델이나 동일합니다. 두 줄 테일램프 길쭉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하이 마운트 브레이크 등도 정말 길게 트렁크 상단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나마 좀 차이점을 찾아보라고 하면은 이제 배기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 GV70에는 선택 사양에 따라서 배기구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배기구가 남아져 있습니다. 큰 모양으로요. 이 GV70 전동화 모델은 전기차니까 완전히 매끈하게 그 부분을 막아버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 색상도 정말 다양하게 마련을 했고요.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와 볼 차례인데요. 실내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의 색깔 굉장히 화사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출발할 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데 주차가 되어져 있어서 거의 눈이 부실 정도로 밝더라고요, 실내가. 그래서 이 색깔은 보기에 되게 예쁜데 청바지를 입고 왔으면 약간 미안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환 디자이너님이 항상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거 청바지 입어도 상관없다, 그래도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왠지 하얀 차 탈 것 같아가지고 하얀 바지를 입고 왔는데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미안함 하나도 없이 지금 이렇게 막 비비면서 앉아져 있는데 실내 색상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색상 구성에서 GV70 같은 경우는 실내 색상이 이 GV70 전기차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다양했습니다. 버건디 색상도 있었고 갈색, 브라운 색상의 가죽 실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색상이 빠졌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외의 구성들 계기반이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나 공조기 조작부나 이 다이얼 방식의 변속기나 이런 상단에 마운트 되어져 있는 하이패스 시스템들, 그리고 실내 공간, 그 외 기타 장비들은 GV70 내연기관 모델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었던 거는 이 운전 포지션입니다. G80 전기차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도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서 시트가 조금 높아서 운전 포지션이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GV70 전기차 모델도 G80 전기차 모델과 그런 동일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차를 보자마자 앉아봤습니다. 근데 앉아봤는데 제가 이 시승회까지 볼트 EV를 타고 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전 자세 나쁘지 않습니다. 딱 적당한 자세인 것 같고 SUV에 딱 적합한 이 시야각을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 포지션 문제없다 라고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서 실내 공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1열은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춰서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설명해 드리지만 제 신장 179cm입니다. 제가 지금 앉았을 때 이게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할 때는 이게 공간적으로 뭔가 운전 포지션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2열에 오니까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다라는 느낌을 확연하게 받을 수가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배터리를 바닥에 이렇게 깔다 보니까 그 높이가 아마 맞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센터 턱이 별로 안 높아서 뭐 앉는 데는 별로 뭐 공간적으로 지장은 없겠지만 이게 약간 허벅지가 살짝은 뜨는 듯한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1열 바닥으로 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했을 때도 그다지 불편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 공간도 자 보시면 손이 여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그룸이나 헤드룸 모두 이 정도면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의 장비가 어떤 게 장착되어져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이 앉자마자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인 것 같아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넓은 범위로 이렇게 메꾸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 측면에서 이점을 보이는 것 같고, 측면에 이 선쉐이드가 이제 수동식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쉐이드를 이용을 해서 햇볕이 강할 때는 이 햇볕을 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창문을 이렇게 개방을 해보면 요 정도 살짝 한 요 정도의 짜투리는 남지만 별로 불만은 없을 수준이죠. 이중접합 유리가 사용이 되어져 있어서 소음 대책도 좀 있는 편이다. 이 오디오 시스템이 이제 GV70하고 동일한 장비가 들어는 가는데, 이게 액티브 로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머리 공간 쪽에 보면은 마이크가 굉장히 많아요. 2열에도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마이크들을 사용을 해서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내연기관 모델에 엔진이 있다 보니까 엔진의 소음 때문에 노면 소음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전기차는 엔진이 없다 보니까 노면 소음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V70 전기차 모델에는 이 액티브 로드 컨트롤을 장착을 해서 노면 소음을 좀 더 잡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한 점, 그리고 이중접합 유리까지 사용을 해서 소음 대책을 좀 더 강구한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1열 센터 콘솔 뒤편에 이제 보면은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 따로 마련을 해뒀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따로는 아니지만 3존 오토 에어컨을 마련을 해서 바람 방향, 풍향 뭐 이런 거 다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아래쪽에 보면 USB 충전 포트, A타입으로 USB 충전 포트 2개를 마련을 해둬서 이 부분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트백 포켓도 그물망이긴 하지만 왼쪽 오른쪽 다 마련을 해준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는 2개의 컵홀더를 마련해줬죠. 대신에 이제 스토퍼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부피가 작은 물병을 넣으면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소음이 꽤 거슬리거든요. 그럴 수는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여는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트렁크를 개방하게 되면 트렁크도 약간 다소 높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맥스 250V 16A라고 써 있는데, 16A면 대략 키를 돌려서 열어줘야지 이게 열리나 봐요. 지금은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12V 파워 아울렛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밑에 뭐가 있나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여기는 이제 러기지 스크린이 있고, 좀 더 열면은 이제 수납 공간이 좀 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이제 12V 그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앞에 이게 눕혀 보니까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은 이제 차박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뒀더라고요. 공간적으로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편안하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플랫하게 접어진다라는 점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골프백은 3개가 마지노선일 것 같고 4개는 약간은 구겨 넣어야 될 것 같은 빳빳한 골프백은 아마 안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본닛을 열었습니다. 본닛 이제 보면은 이 안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약간 민망한 수준이죠. 여기 뭘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신발 한 짝도 좀 넣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요목조목 요밀조밀하게 이 정도의 공간이라도 마련을 해줬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등도 마련을 해서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연기관 모델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는 큰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가서 공간이 조금 아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수치적으로 막 다 재보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앉아봤을 때 그리고 공간을 봤을 때 크게 아쉬움이 없는 구성이고, 이거 내연기관 모델과 큰 차이가 안 보인다라는 정도. 그 외에 실내에서 이제 전기차답게 이제 전기차 전용 메뉴를 만들어 놓은 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GV60에서 들어갔던 거와 동일한 기능인데 그런 인위적인 소리를 만들어내줘서 전기차지만 달리는 맛을 좀 첨가해준 점, 그 점도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구성은 GV60 퍼포먼스 모델과 동일합니다. 이제 단일 트림으로만 판매를 해요. 뭐 GV60이나 아이오닉5나 EV6나 뭐 이런 차량들 보면은 전기모터 구성 되게 많고 2륜구동도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GV70이 전동화 모델은 4륜구동만 판매를 합니다. 뭐 다른 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뒤에 각각 하나씩 전기모터가 배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320kW 전기모터를 앞뒤에 각각 배치를 했기 때문에 총 320kW의 출력을 내는데 마력으로 환산하면 430마력 정도 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4.2초가 걸립니다. 퍼포먼스, GV60 퍼포먼스 모델은 4.0초였죠. 0.2초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냐? 이제 무게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2톤을 넘어가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GV70 기본 모델, 제일 기본 모델의 무게가 1800kg대인데 그거에 비해서 거의 400kg이 늘어났죠. 차량의 무게가 많이 증가했으니까 GV70 기본 내연기관 모델보다 서스펜션 튜닝도 좀 더 강화를 했다고 해요. 제네시스 모델에 항상 들어가는 거 있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넣어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승차감이 부드럽다라고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낭창낭창 거리냐?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방지턱 넘어갔지만 넘어갈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넘어가고 나서 차가 출렁거리면 저는 그걸 낭창거린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혀 그런 느낌 받을 수 없고 부드럽게 턱은 넘어가지만 그 이후에 차량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느낌이라면 아주 만족하고 탈 수 있을 정도의 승차감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버튼 여기 있는데, 이게 다른 GV60 퍼포먼스 트림에는 그냥 뭐 에코 스포츠 컴포트 인디비주얼 요 정도만 마련이 되어져 있었다면, 이 GV70 전기차 모델에는 최초로 이 터레인 모드라고 해서 스노우보드, 샌드, 오프로드 달릴 수 있어. 뭐 본격적인 오프로드는 아니겠지만 진흙탕이나 모래밭이나 이런 데 빠졌을 때 좀 더 구동력을 오프로드 탈출에 적절하게끔 배분을 해줄 수 있어 라는 이 구성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GV60 퍼포먼스 트림에는 이따만하게 형광색으로 이제 부스트 버튼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 GV70 전동화 모델에서는 부스트 버튼이 있지만 숨겨놨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높은 출력을 발휘해주는 이 버튼이고요. 430마력의 힘에 이 부스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제 50마력이 이제 추가되는 방식인데, 이 버튼이 여기에 마련이 되어져 있다. 잠깐 여기서 부스트 모드 한번 누르면 바로 스포츠 모드가 바뀌고, 와! 10초간 부스트 모드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진짜 순식간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튀어나가는 요 덩치 2.2톤이 넘는 이 큰 덩치를 가지고도 요 정도의 출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차, 이 정도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차, 뭐 포르쉐 마칸? 출력은 요 정도 내주는데 요렇게 출력을 나면은 이 차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배터리 용량 77kWh입니다. EV6랑 GV60이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고, 80kWh가 넘는 배터리가 들어간 G80 전기차 모델보다는 한 단계 낮은 배터리 용량이 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7,300만 원대입니다. 와, GV60 가격보다 엄청 비싸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GV60의 퍼포먼스 트림의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한 3,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GV60보다 GV70이 숫자상으로도 보나 크기상으로도 보나 한 단계 위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그 위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 G80 전기차와 비교하면 확연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모든 옵션을 다 넣게 되면 이제 9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이제 보조금 뭐 받아봤자 이거 50%밖에 못 받기 때문에 보조금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는 있겠다. 이게 대중성 있게 팔려 나가기에는 조금
길거리에서 보기는 좀 힘들겠다. 판매량이 아주 뭐 아이오닉 5나 뭐 EV6나 뭐 이런 차들처럼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사실은 뭐 봐야겠죠. 판매량이 나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아마 높은 가격 때문에 그다지 큰 인기는 없을 것 같다. 아유, 너무 뼈 때렸나? 네. 그래도 전체적인 상품성이 좋으니까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GV70 전동화 모델 시승은 오늘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GV70 전기차 모델을 빌릴 일이 있으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자동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